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버블 정렬은 인접한 두 개의 자료의 위치를 차례대로 교환하는 정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자료 두 개, 그래서 80과 50, 50과 70처럼 인접한 두 개의 자료끼리의 위치를 차례대로 교환하는 정렬 방식입니다. 이제 실제 그러면 어떻게 정렬하는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앞전에 살펴본 선택 정렬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두 8개의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고 가정하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인접한 자료 두 개씩 차례로 비교한다고 그랬죠. 먼저 80과 50 비교를 하죠. 그래서 어느 게 크죠? 80이 더 크죠? 그러니까 두 개 위치를 어떻게 해요? 교환해야겠죠? 그래서 50, 80. 왜 이렇게 교환하죠? 오름차순 정렬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텝입니다. 이제 80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80과 70을 비교하는 거죠. 어느 게 더 크죠? 80이 더 크네요. 그렇죠? 다시 또 위치를 교환합니다. 자, 그러면 70이 되고 여기가 8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80과 이제 뭘 비교해야 될까요? 10과 비교해야겠죠? 그러면 또 80이 크니까 위치가 바뀌어져야겠네요. 교환돼야 됩니다. 그렇죠? 10이 되고 80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80과 60, 80이 크니까 여전히 들어오고 여기가 6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80과 20 비교. 20이 여기 오고 다시 80이 여기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접한 두 개의 자료의 위치를 차례대로 교환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오름차순 정렬이기 때문에 이처럼 차례대로 큰 숫자가 오른쪽으로 가게 이렇게 정렬이 되겠습니다. 최후에 정렬된 것은 80이 제일 마지막에 왔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죠? 80은 현재 정렬 대상이 된 이 자료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거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차례대로 비교하면서 왔잖아요. 그렇죠? 비교한 결과로 80이 가장 오른쪽에 왔기 때문에 80은 이 정렬 대상되는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다. 따라서 80은 더 이상 정렬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마지막 위치, 이 녀석이 정렬된 것이고요. 나머지 정렬되지 않는 이렇게 7개 자료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정렬을 이제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렬입니다. 앞서 첫 번째 정렬과 마찬가지로 정렬 대상이 되는 7개 자료를 대상으로 두 개씩 차례로 위치를 점검하는 거죠. 교환하는 거죠. 먼저 50과 70 비교해 봅시다. 어디 더 크죠? 70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위치를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50보다 70이 더 크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70과 10을 비교해 볼까요? 자, 비교를 했습니다. 어느 게 더 크죠? 70이 더 크네요. 그렇죠? 그러면 위치를 교환을 해줍니다. 자,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7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70과 60 또 비교. 70이 더 크니까 여기 60이 오고 여기 70이 오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20과 비교해서 70이 오고 40과 비교해서 70이 오고 30과 비교해서 70이 기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7개의 자료 중에 가장 큰 값은 70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비교해 왔기 때문에 70이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되어 왔기 때문에 70이 가장 큰 숫자임을 알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정렬 결과로 70이 가장 큰 숫자, 오른쪽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죠. 자, 50과 70 처음에 비교했을 때 70이 50보다 더 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료를 비교만 했지 실제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즉 교환은 비교 연산은 수행했지만 이동 연산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버블 정렬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재미있는 점이죠.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정렬입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할까요? 자, 인접한 두 개의 자료씩 비교를 합니다. 10, 50, 50이 더 크네요. 그렇죠? 10, 50. 50과 60 비교, 60이 더 크네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동 연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60과 20 비교해서 60이 더 크니까 이쪽으로 60이 오겠죠? 그리고 40과 비교해서 40보다 60이 더 크니까 60이 오고 60과 30을 비교해서 60이 더 크니까 이렇게 오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정렬 마쳤고요. 자, 네 번째 정렬은 어떻게 되죠? 네 번째 정렬은 마찬가지입니다. 50이 더 크니까 이동하지 않고 20과 비교해서 여기 25겠네요. 여기 50이 되고 50이 40보다 더 크니까
예, 여기 50, 50 더 크니까 30. 자, 이처럼 예, 두 개씩 인접한 두 개 자료씩 비교해서 차례대로 비교함을 통해서 자, 이제 다섯 번째 정집수 되면 이제 거의 1, 2, 3 숫자대로 했죠. 10, 20, 30 숫자가 됐기 때문에 비교연산 수행하지만 이동연산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 버블 정렬은 인접한 두 개 자료의 값을 비교함을 통해서 가장 큰 숫자가 가장 오른쪽으로 가장 뒤로 전달되게 해서 정렬하는 방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버블 정렬 실제 시소를 살펴보도록 하죠. 버블 솔트 함수입니다. 정렬 대상이 되는 1차원 배열과 그리고 배열의 개수를 입력 파라미터로 정렬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중 루프를 도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i는 어떤 의미냐면 자, 어디까지 정렬을 해야 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정렬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비교하죠? 예, 차례를 비교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 이 녀석까지 비교하죠. 하지만 두 번째 정렬에서는 그 앞 단계까지 정렬하고 세 번째 정렬은 그 앞 단계 이런 식으로 차츰 하나씩 비교 연산의 대상이 되는 스코프가 하나씩 줄어들죠. 따라서 여기서 i는 이처럼 최대 비교 연산을 수행하는 영역을 나타내는 인덱스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인덱스까지 비교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j는 뭘까요? j는 시작부터 차례대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이중 루프를 가지고 루프를 도는데, 자, 이게 바로 비교 연산이죠. j-1이 j보다 크냐면 저 위치가 이동돼야 된다고 한다면 이 임시 변수 템프의 j-1 값을 인덱스 j-1 값을 저장하고 j-1의 j 값을 저장하고 j의 기존의 j-1에 있던 값을 이렇게 한 거죠. 즉 이 부분이 바로 위치 교환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한번 정리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원소 개수만큼 또 루프를 도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버블 정렬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제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각각의 스텝별 정렬 단계별로 이처럼 자료 정렬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전체 자료가 저장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왜 버블 정렬이냐? 이처럼 이렇게 차례대로 두 개의 위치를 비교해가면서 자리를 교환해가죠. 이 모습이 마치 물방울이 물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버블 정렬의 특성을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버블 정렬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비교 연산 횟수와 이동 연산 횟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교 연산 몇 번 수행했나요? 첫 번째 정렬에서는 n-1번 수행했죠. 자, 여기서 n개는 정렬 대상의 개수입니다. 자, 정렬 대상 개수 n개라고 하면 n-1번 비교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정렬에서는 n-2번, 세 번째는 n-3번, 점점점점 두 번, 최후에는 한 번 이렇게 정렬됐죠. 그러니까 총 비교 연산 횟수는 2분의 n-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고 표기법에 의해서 시간 복잡도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나타내면 최고 창수가 나오게 되니까 5의 n제곱승이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은 그렇고요. 자, 이동 연산은 어떻게 됐었죠? 자, 이동 연산은 사실 최선일 때, 그리고 평균, 그리고 최악일 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제일 좋은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요? 어느 경우냐면 미리 모든 자료가 정렬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 그러니까 1, 2, 3, 4, 5처럼 이런 식으로 자료가 차례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비교 횟수는 동일하겠지만 이동 연산은 어떻게 되죠?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즉 0번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미리 정렬되어 있다면, 자,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5, 4, 3, 2, 1처럼 완전히 반대 순서로 정렬되어 있는 역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모든 경우에 다 어떻게 되죠? 모든 경우에 다 이동을 시켜야 되죠. 이 경우는 좀 전에 비교 연산 횟수와 동일합니다. 즉 5의
2분의 n-1번. 즉 시간 복잡도는 5의 n제곱이 되겠네요. 어느 경우에요? 최악의 경우.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은 뭐 그냥 단순 생각하더라도 이거 2분의 1 하면 되겠죠? 최악과 최선의 절반이니까요. 그렇죠? 즉 이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n-1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시간 복잡도는 5의 비고표기로 나타내면 n제곱승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버블 정렬의 효율성은 어떻게 되죠? 이 두 개 연산을 합쳐야 되죠. 합친다고 한다면 비교 연산과 이동 연산 합친다 그러면 최선의 경우도 5의 n제곱승, 5의 n제곱, 평균도 5의 n제곱, 그리고 최악도 5의 n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헷갈리신 분 안 계시죠? n제곱 더하기 0도 5의 n제곱이고 5의 2n제곱도 어떻게 해요? 5의 n제곱이죠? 따라서 세 가지 모두 다 시간 복잡도가 비고표급으로 나타내면 5n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버블 정렬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죠? 제가 앞서서 선택 정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렬 알고리즘에서 n제곱승이다. 그러면 비효율적, 좀 느린 정렬 방식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동 연산 횟수가 또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동 연산 같은 경우에 물론 최선의 경우에는 0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평균과 최악은 여전히 5n 제곱승이죠. 앞서 선택 정렬은 어땠나요? 선택 정렬은 이동 연산은 5의 n이었죠. 자, 어느 게 더 이동의 빈도수가 더 높나요? 버블 정렬이 더 높죠. 따라서 이동 연산의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자료의 크기가 큰 자료인 경우에는 버블 정렬이 상당히 불리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버블 정렬이 선택 정렬과 비교해 볼 때 가지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렬의 안정성이 유지가 됩니다. 보장이 됩니다. 즉 버블 정렬은 안정 정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요구되는 정렬이라면 버블 정렬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동 연산 횟수가 평균 5의 n제곱승,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가 5 비고 n제곱승이기 때문에 n제곱이기 때문에 자료의 크기가 큰 자료라면 사용학을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